쉐딩 기법을 알면 이런 그림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현장쌤입니다. 요 지금 보면 팔레트 물감이 아크릴 물감은 빨리 굳거든요. 그래서 굳지 않게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적셔서 요거는 종이 호일이에요. 종이 호일을 이렇게 위에다가 눌러서 이 물이 천천히 스며들면 물감이 빨리 굳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팔레트 대용으로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물감을 따라서 사용을 할게요. 오늘은 그 로딩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쉐딩 기법이라고도 하죠. 네일아트 할 때는 쉐딩 기법이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쉐딩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요. 포크아트에서는 로딩 기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로딩 기법에는 더블 로딩하고 사이드 로딩, 이렇게 기법이 있고요. 로딩 기법은 붓에 물감을 끝에 부분만 이렇게 찍으셔가지고요. 물감을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풀어주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양쪽으로 풀어서 물감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 한 다음에 쭉 일직선으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경계가 흰색과 이 밑으로 갈수록 경계선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 이 기법을 사이드 로딩이라고 해요. 더블 로딩은 색깔을 다르게 흰색 절반, 그 다음에 초록색 절반 이렇게 찍어서 그 다음 두 개를 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물감을 이렇게 풀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두색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믹싱이 흰색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종이다 보니까 물을 금방 먹어요.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을 더블 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색부터 연두색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이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그 포크아트에서는 이 더블 로딩도 많이 쓰고 사이드 로딩도 많이 써요. 쉽게 그 꽃 같은 거 그리실 때 음영을 줄 때는 이 사이드 로딩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장미 같은 거 그릴 때는 이 더블 로딩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이드 로딩부터 연습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사이드 로딩 물감 풀죠. 그리고 일자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C자 꺾 그대로 내려서 혹시 반대로 이렇게 가주면 C자가 되겠죠. C자도 반대쪽도 이렇게 가다가 일자로 내려와서 반대로 가면 C자가 되겠죠. 자, 꽃을 그리실 때는 이거를 또 뒤집어서 꽃을 그리면 장미 모양이 되는 거죠. 위로 장미 잎을 그려주시고 또 아래에서 장미 잎을 하면 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시작점에서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다양한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붓이 어떻게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무늬가 나오는지 연습을 좀 몇 번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경계가 생겨서 꽃이 자연스러워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드 로딩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게 잘 되네, 괜찮아, 이 정도면 경계 안 생기고 충분히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꽃에다가 음영을 주는 거죠. 자, 먼저 꽃그림 또 들어갈게요. 꽃을 그리실 때 납작붓 또 사선붓 다 꽃 그릴 수가 있거든요. 둥근 붓으로도 그리실 수가 있고 납작 둥근 붓, 필붓이라고도 하고요. 요 붓 가지고 그리셔도 됩니다. 필붓 갖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꽃잎을 그리면 저번에 지난번에 데이지꽃 그릴 때는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거를 했죠. 그 스트로크는 둥근 붓 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니까 봄 되면 벚꽃도 피고
또 찔레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꽃들이 많아요. 그건 좀 꽃잎들이 조금 둥글고 넓적하거든요. 그런 붓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네, 필붓을 이용을 하거든요. 다섯 개 꽃잎을 그리고요. 둥근 붓도 마찬가지. 꽃잎을 그릴 때는 너무 꽃잎 사이를 붙여서 그리는 것보다는 간격을 조금씩 두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여유감이 있고 안에 씨앗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현할 때 훨씬 더 좋거든요. 꽃잎을 그려보시고 잎사귀 그릴 때는 이 스트로크 가지고 할 때 잎사귀 마찬가지 꽃잎은 조금 짧게 그리지만 잎사귀 그리실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길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그리면 꽃 잎사귀가 되잖아요. 네. 끝을 모아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잎사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알려드린 사이드 로딩 기법이 들어갈 건데요. 사이드 로딩을 들어가면 물들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사이드 로딩 하듯이 붓을 끝에 찍어서 물감이 자연스럽게 붓에 믹싱이 될 수 있게 풀어주시고 나서 안쪽에 음영을 주고자 하는 이 부분 이렇게 음영을 주는 거죠. 보이시나요? 음영을 주면 그냥 하얀 꽃인데 여기에 이렇게 물을 들이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물을 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흰색이었다가 무채색이었다가 이제 컬러풀한 컬러의 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꽃을 완성하는 거예요. 쉐딩 기법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또 여기 음영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잎사귀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구나 하면 이렇게 조금씩 내가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모양을. 네, 이런 사이드 로딩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에도 그림을 그릴 때 이 사이드 로딩 방법 가지고 여러 가지 수채화 기법처럼 여러 가지 꽃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로요. 흰색 연필로 내가 그리고 싶은 꽃을 이렇게 모양을 잡으세요. 잎사귀도 잡으시고 모양을 꽃이 겹쳐 있기도 하겠죠. 이렇게 꽃이 이제 제가 그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둥근 붓을 쓰든 납작붓을 쓰든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에 이 공간 안에다가 색깔을 메꾸는 거예요. 메꾸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꽃을 색칠을 다 했어요. 이런 건 기법 따로 없어요. 그냥 메꾸는 거죠. 사이드 로딩을 사용할 때는 약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흰색으로 깨끗하게. 네. 불투명하게 밑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한 2번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 색깔을 칠할 경우도 있어요. 나무에다가 할 때 밑에 색깔이 너무 보이거나 그럴 때는 흰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 밑칠을 해주고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나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이드 로딩을 하려면 마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말리고 작업을 들어갈게요. 자, 이제 그림이 말랐네요. 사이드 로딩 들어갈게요. 붓에 물감을 살짝 끝에 부분 찍으셔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랬죠? 충분히 풀어줘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선명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연하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들 취향이기 때문에
이 포카트는 그리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틀리게 나와요. 안쪽에 핑크색이 좀 진하게 들어가죠? 한 번 더. 흰색이기 때문에 이 물감을 풀어주면 느낌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물들여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도 하셔야 되잖아요. 잎사귀도 마찬가지, 네, 녹색 찍어서 풀어가지고 잎사귀를 하실 때 사이드 쪽에서 먼저 이렇게 안쪽에 그라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또 한쪽에서 자연스럽게 절반을 이렇게 하면 네, 저절로 인맥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면 네, 물들이듯이 수채화처럼 물들이듯이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좀 진하게 음영 들어가고 네, 바깥쪽으로 저절로 잎사귀가 완성이 되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좀 진하죠?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쉐딩 해주시면 꽃 색깔이 흰색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채화처럼 꽃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에 수술 노란색으로 이렇게 대충 올리는 거죠. 뭐 이렇게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꽃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음영을 주기 위해서 라인붓을 이용해서 라인이 들어가 주시면 훨씬 더 예뻐요. 라인붓 가지고 라인을 살짝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꽃잎 안쪽에서 라인이 나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눈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훨씬 선명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이 꽃에도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면 투명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잎사귀에 라인 넣을 때는요, 물론 이제 진한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흰색을 조금 섞어서 녹색하고 흰색하고 네, 좀 섞을게요. 이 정도 색깔로 섞은 후에 라인을 이렇게 인맥을 넣어주면 훨씬 이렇게 인맥까지 내주면 꽃이 자연스럽죠. 느낌을 얼마만큼 자기가 내고 싶으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안에 꽃 씨앗에 노란색 씨앗에다가 녹색을 조금 섞어서 바깥쪽으로 좀 찍어줄 거예요. 씨앗 표현도 저번에 제가 하나 데이지꽃 보여드릴 때는 씨앗 안에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노란색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렇게 섞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생기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조금 더 모양을 주고 이 꽃에다가 좀 생명을 더 불어넣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터치 한 번 갈 때마다 꽃이고 어떤 작품이든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크릴 물감은 빨리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덧칠을 해도 별로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시다 보면 나만의 그런 하나의 그림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하는 방법이 다르고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물감 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감을 농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다 각자의 그림대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자기만의 그림으로 완성해서 내가 작품을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컵받침인 것 같아요.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목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을
하면 그림이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인데도 느낌이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제가 4가지 컬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